안녕하십니까. 자, 세종국 도개발 대표 전은성입니다. 자, 오늘은 집값 상승의 근본적인 이유, 자, 파리 대책 이후로 지금 집값들이 이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토교통부에 나온 그런 정책들 외에 또 다른 근본적인 이유는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너무 이렇게 오르는 기사가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한테 정확한 분석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뭐 맨날 이렇게 나오죠. 지금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자, 웃는 서울, 우는 지방, 양극화 더 심해져. 자, 부동산은 철저하게 수요 공급이 일단은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수요가 많은 쪽에서는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고, 자, 공급이 많은 쪽은 또 가격이 내려가는 것인데,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그래서 수요를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들, 뭐 은행의 BIS 비율을 낮춰서 돈을 많이 푼다든지, 뭐 이렇게 됐을 경우, 그리고 수요자는 많은데 생산이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경우에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처럼 우리가 또 금리를 인상시키면은 수요를 할 수 있는 돈이, 자본 자체가 시장에서 은행으로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구매력이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가격이 금리가 올라가면 떨어진다, 이런 말들도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모든 것은 재화가 얼만큼 있고 그걸 살 수 있는 물건이 얼만큼 있고 그걸 살 수 있는 자본이 얼만큼 있는지, 거기에 따라 인간이 살고자 하는 욕망에 결부돼서 그 가격이 결정되는 것인데, 지금 같은 경우, 지방 같은 경우를 보면은 박근혜 정부 때 신도시 위주로 뭐 동탄부터 해서 뭐 고동 지금 발표 굉장히 많이 했죠. 위례, 하남, 그리고 청년주택들, 그린벨트 해제권,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남발하면서 인허가량이 불과 한 2년 동안 거의 한 5년치를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1년 됐고, 앞으로 2년 동안 공급될 것들이 미리 공급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 같은 경우는 침체가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여건, 그리고 이런 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급이 일어나는 이유는 디벨로퍼들,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떤 주택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이미 확보해 놓은 토지에 대해서는 멈출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마지막 물량들이 지금 분양 물량들, 또 미분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지금 어쩔 수 없이 시장에 나와서 지방의 침체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은 조금 반대 얘기인데, 서울의 얘기를 보면 뭐 이게 이제 오늘 뉴스죠. 8월 20일 오늘 뉴스인데, 서울 집값 파리 규제 1년 만에 다시 또 급등을 하고 다시 달아오르는 서울 주택 시장, 뭐 계속 거래 다시 늘고 있다라는 건데, 연일 뉴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현상들은 왜 그러냐면, 물론 지방은 그런 지금 침체기가 있는 걸 누구나 알다 보니까 지방에는 전혀 투자를 안 하고, 지방에는 물건만 쌓이고 거기에 투자가 일어나야 되는데, 투자를 할 자본, 지방에서 매입할 자본들마저도 지방을 외면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은 더 떨어지는 것이고, 똘똘한 한 채를 갖는 것이 유리한 정책으로 펼치다 보니까는 지방 자금들이 또 서울로 올라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양극화는 점점 심해질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요. 파리 대책으로 인한 양도세 강화,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되다 보니까 서울 물론 다 여러 지역들이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되는 이 지역들은 양도소득세 중과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수 없는 위치에 서해 있고, 그리고 다주택자들을 잡는 정책들 나오다 보니까, 다주택자들 잡는 정책에서 피해 나가기 위해서는 유일한 방법이 임대사업 등록을 하는 것인데, 임대사업 등록을 하다 보니까는 또 올 4월 2일 이후에는 또 8년 동안 또 임대사업자를 유지를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는 앞으로 향후 또 8년 동안 임대사업 등록된 매물은 시장에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세 중과로 인해서 팔지도 못하고, 그러고 지금 또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장기적인 보유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세율의 변화가 있었지만 세율의 변화가 없었던 증여 쪽으로 인해서 기준시가가 상승되기 전에 또 증여가 많이 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현상들은 증여라는 것은 개인 간의 거래를 할 수 있는 중개업소에서 거래를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에 거래할 수 있는 물량들은 굉장히 지금 줄어드는 것이고, 서울에 자본이 몰렸을 경우에 그걸 구매할 수 있는 자본은 많아지는데 매물은 희소해지다 보니까는 당연히 가격이 상승되는 것들, 이런 현상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언론에서 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금 유진증권 연구원인데 이 사람이 요즘에 많은 예견 같은 걸 한 것들이 좀 맞아 떨어졌죠. 그래서 좀 유명해지고 요번에 또 강의도 어디서 한다고 합니다. 여하튼 간에 이분이 또 이렇게 오른다라고 했고, 지금 정책들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지금 일자리 소득주도 성장론, 저는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사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대책들, 김현미 장관이 하는 대책들도 마찬가지지만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소득주도 성장론,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나. 자, 뭔 일만 있으면 예산 풉니다. 뭔 일만 있으면 예산을 풀고요. 돈을 계속 풀어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치매 환자들 50조 풀고요. 계속 지금 공공기관은 공공부문에 있어서 일자리를 계속 열어가지고, 사람들을 계속 뽑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호봉제 되잖아요. 호봉제. 공무원들은. 공무원 많이 뽑아놓으면 결국은 돈이 그쪽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고, 하여튼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뜻이죠. 예산 더 풀고 계속 발등에 불 끄나 이렇게 나오는데, 좀 또 청년 지금 고용 불안 굉장히 심하죠. 이것 때문에 또 바로 또 긴급 해동해가지고 지금 제조 고용 부진 계속되고 있고, 지금 그 서비스업투나 생산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하고 실업률 계속 상승하고 있고, 자, 이러다 보니까는 특히 조선업 살리기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우리 보통 조선업 400명 이렇게 뽑는데 4,000명 뽑을 수 있게 2022년까지 매년 4,000명 신규 채용할 수 있게 말도 안 되는 인력 채용을 할 수 있게 돈을 여기다가도 엄청나게 부었죠. 돈 부어봤자 여기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거제도 이런 데 가보시면요. 대우조선 해양 있는데 이런 데 가보시면 정말 침체가 말도 못하고요. 자이 같은데 브랜드 굉장히 좋은 데서 바닷가가 다 보이는 그 아파트 거제뷰 옆에 그 아파트 공급해도 미분양이 거의 70%에 육박을 합니다. 자, 계속 돈은 쏟아붓는데 거기에는 효과가 없고, 돈은 계속 산에다 쏟아붓는데 그 산은 좋아지지 않고 어딘가에 강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쏟아부은 곳은 효과가 없고, 어딘가에 강이 형성된 곳에 물을 계속 부었는데 실질적으로 효과 볼 곳에는 효과를 못 보고, 어딘가에 강이 형성된 곳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물이 불어나는 현상들, 이런 것들이 지금 서울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소득 주도 방법들 한번 보시면은요, 되게 좋습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하는 거, 문재인 대통령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경제적으로 잘하는 것처럼 보이죠? 전혀 안 그렇습니다. 최저임금 인상하고 있고, 자,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하고 있고, 보조금, 바우처는 뭐냐면은 보조금이랑 거의 똑같은 거예요. 딴 데다 못 쓰게 교환권을 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애를 놓으면은 출산 장려금을 주는데 이 돈을 다른 데다 쓸까봐, 애 키우는데 안 쓰고 다른 데다 쓸까봐 애 용품 살 수 있는 거를 준다든지, 이런 걸 바우처라 그러죠. 하여튼 여하튼 간에 돈을 엄청나게 푸는 것 같아요. 풀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소득 주도 방법은 사실 여러 나라도 다 실패했습니다. 일본도 실패했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경제가 어떨 때 성공을 하냐면은, 지금 이 논리는 뭐냐면, 이제 돈을 많이 풀고, 우리가 소득이 많아져가지고, 이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해서 기업들이 살아나니까 기업들은 또 더 성장을 할 수 있고, 그럼 또 이 사람들은 또 소비를 늘려가고, 계속 이런 것들이 돌아가면서, 일단은 노동자들이 더 잘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더 성장을 해서 더 고용을 안정시킬 수 있는, 이렇다라는 논리인데, 이거 다 실패한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자체가 이
개방된 나라입니다. 개방된 경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패를 하게 돼요. 좀 되게 어려운 내용이죠. 근데 더 쉽게 생각하면 뭐냐면은 모든 국민이 국산품만 이용하고 수출은 지금처럼 유지된다라는 뜻이죠. 이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줬는데 이 사람들은 국산품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더 좋아지겠죠. 근데 우리나라 개방 경제에서 거의 지금 먹는 것들도 고기 한우 먹습니까? 아니에요. 먹는 것들도 무슨 수입산 먹고 있고 쓰는 것들도 거의 중국산이 대부분입니다. 이런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임금을 풀어서 우리나라 기업이 더 좋아질 수 있냐? 안 그래요. 그래서 돈은 많이 풀었지만은 돈에 대한 배분이 전혀 다르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돈을 푼 만큼 잘 살 수 없고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득 증가하고 소비 증가하고 소득 증가하고 이런 메커니즘으로 가야 되는데 전혀 이렇게 되지가 않고 있어요. 우리나라 물건을 소비를 증가시키는 것도 아니고 소득 증가해갖고 돈은 많이 풀었는데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 현상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청년들 그리고 또는 대학생들 학자 보조금부터 시작해 돈 많이 풀었는데 어떻게 됐었어요? 학생들마저도 지금 가상화폐 투자를 하지 않나. 소득 증가하면 부동산 투자하고 불로소득 증가하고 양극화되고 이런 지금 그중 악순환가 계속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발전시킨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를 가만히 보면은요. 사실상 한국의 소득주도 성장은 경제학의 이론이라기보다는 서민들을 위한 복지 정책 같은 것 같아요. 복지 정책이고 네가 많이 벌었으니까 일로 내놔라. 최저임금 올려라.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 정의 구현. 물론 정의 구현하고 복지하는 정도의 색깔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당대 최고입니다, 지금.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하는 게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돈만 푸는 거죠. 돈만 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이런 현상이 생겨요. 자, 베네수엘라 빵값 8개월 새 5배 인상하고요. 자, 이런 건 뭐냐면 똑같은 겁니다. 복지로 정부가 지출, 통화량을 적극적으로 늘린 후유증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복지를 가장해서 돈을 많이 풀었지만 이거는 오히려 서민들이 더 힘들어지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더 힘들어지는 현상을 띠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서민을 위해서 엄청나게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상대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더 힘들게 만드는 거죠. 집을 사기 더 힘들게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런 지금 정책들은 실패한 정책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 부동산 가격이 거기에 대해서 부작용으로 띄고 있는 시장 실패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음마아파트 가격 한번 볼까요? 자, 1980년대 대졸 초임이 12만 원일 때, 15만 원일 때 현재 2,500만 원 정도 돼요. 2018년도 대졸 초임이 300만 원이고 대졸 초임이 15만 원일 때 대졸 초임이 15만 원일 때 음마아파트가 2,500만 원이었고 2018년도에 대졸 초임이 300만 원인데 음마아파트 17억입니다. 17억. 자, 뭐냐면 소득 증가는 20배가 됐는데요. 자, 집값 상승 68배가 됐어요. 그래서 소득 증가를 막 시키지만은 이런 부작용들은 다른 데서 일어나는 것.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소득이 20배가 증가된 게 아니고요. 상위 그룹들의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의 소득은 훨씬 더 증가가 많이 돼서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집들은 일반 사람들의 소득의 증가보다 훨씬 더 높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양극화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상하게 집값 상승률이 소득 상승률보다 높은 이유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소득의 일부가 집값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집값 상승률이 더 높다라는 것은 특정 계층에서는 다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현상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아까처럼 돈을 풀었는데 땅이 아니라 빵이 막 5개월 만에 8배 오르는 이런 특이한 현상들 중에 하나죠. 배분의 실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너무 많이 개입을 한 거죠, 정부가. 통화가치 하락의 역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것들, 이런 겁니다. 원래는 300원 있었고 집이 3개가 있었으면 집 하나는 100원씩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쪽으로 돈을 무리하게 풀었죠. 근데 이 푸른 돈이 다른 소비로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투기로 일어나는 거예요. 돈을 풀면 소득이 증가를 하면 소비가 늘어나고 또 소득이 증가되는 이런 메커니즘이 일어나야 되는 건데
소득이 증가한 것들이 모든 게 투기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집의 개수는 한정돼 있는 곳에서는 이런 인플레이션이 집값이 상승하는 게 일어나는 겁니다. 자, 앞으로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자, 부동산 뭐 하락한다라고 하는 분들, 물론 금리 올라가면 원칙상은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자금이 많이 시장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은행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부동산을 살 수 있는 돈이 당연히 줄어드니까 부동산 가격은 떨어질 것이다. 지금 전세 금액이 오른 이유도 그건 반대의 논리죠. 전세 금액이 굉장히 오른 이유는 전세자금 대출을 나라에서 막 해주니까 전세를 얻을 수 있는, 전세의 물량은 한정돼 있는데 전세를 얻을 수 있는 돈이 늘어나니까 전세금도 많이 올라가는 거고, 전세금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 갭 투자가 막 성행을 하는 거죠. 서민들이 전세자금을 많이 낼 수 있다는 것은 임대인의 자산 가치를 굉장히 올려준 거잖아요. 임대인의 자산 가치를 올리다 보니까는 주택 가격도 많이 올라간 거죠. 자,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서 앞으로 서민들은, 앞으로 집값이 떨어지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계속 금리가 언제 올라가나 제발 올라가라라고 하면서 집을 못 사고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고용 지표를 본다라고 하면 정말로 금리를 올리기 힘든 상황이에요. 미국이 오르면 원래 올라가야 돼요. 미국이 올리면 당연히 올라가야 됩니다. 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안전한 나라에서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에 있던 해외 자본들이 미국으로 유출돼서 우리나라가 또 금융위기를 겪을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올려야 돼. 그 돈을 잡고 있으려면. 하지만은 그렇게 해서 망하나, 금리를 올려서 망하나, 금리를 안 올려서 외국 자본이 이탈되나? 지금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우리나라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여하튼 간에 금리를 안 올려서 그렇게 해서 망하나, 금리를 올려서 지금 고용이 엉망이 되고 기업이 엉망이 돼서 진퇴양난이에요, 지금. 그래서, 경제지표 부진, 터키 악재 연내 금리, 지금 연내 금리 인상 물 건너가나 굉장히 지금 진퇴양난에 지금 속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올 한해도 금리를 참 올리기가 쉽지 않은 현상. 이것도 지금 8월 20일 뉴스입니다. 오늘 8월 20일 뉴스이고요. 금리 올리기 굉장히 어려운 진퇴양난에 처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현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떨어지기만을 기대하고 있으면서 계속 오름을 경험하는 것들에 대한 최소한 우리나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외되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런 흐름을 좀 타야 된다라는 현상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드리고자, 지금 파리 대책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근본적인 구조 자체가 지금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상태를 한번 설명드린 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금리가 올라가면 그때 가서는 한번 또 다른 설명을 제가 드릴 겁니다. 금리가 올라갔을 경우에 생산자 물가가 어떻게 인상되는지. 생산자 물가가 인상되면 당연히 우리 소비자의 물가도 인상된 거나 마찬가지죠. 생산자 물가가 인상되는데 싸게 팔 수가 있습니까?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또 다른 시각으로 또 다른 설명, 또 다른 경제적인 상황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계속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저희랑 계속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이런 현상들 계속 여러분들 짚어줄 테니까 저희랑 계속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사안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